자, 현대상선입니다. 매수가는 6,165원이고요. 비중 30% 들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약세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난주 이사님께서 이 BDI 지수의 상승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상선도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BDI는 이제 발틱 드라 인덱스라 그래서 건화물 지수, 벌크 선종이라고 그러죠. 무슨 뭐 철광석을 옮긴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게 BDI 지수고 이건 급등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상선이나 이런 것들은 뭐 HR 지수라든지 아니면 무슨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컨테이너 운임 지수하고 관련이 있죠. 근데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하락만 좀 멈췄을 뿐이고 아직까지는 상승, 이렇다 할 상승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해운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표준화시키지 마세요. 모든 종목은 씨앗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대상선을 주봉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야 정말 이게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저 30만 원대부터 떨어진 거니까 정말 징그럽게 많이 떨어졌다. 이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상선이 최근에 좀 떨어지게 된 이유, 뭐 물론 지난 10년 동안의 불황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황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물류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경기에 민감한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불황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큰 원인을 네트워크화에 진입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원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는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NYK라든지 아니면 뭐 K라인이라든지 이런 몇 개 컨테이너 선종들을 연합을 해서 하나의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선사들도 보면 거의 네트워크를 아주 합종 연행을 통해서 단단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네트워크에 들어갈 만한 여력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구조조정, 정말 극심한 구조조정.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거의 중점적인 그 신경이 다 곤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에 들어갈 만한 여력도 없었고요. 또 네트워크 입장에서 봐서도 그런 선량한 팀이 있겠습니까? 이 회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과연 내 네트워크에 끌어들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원치 않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한진네온이요 전 세계에서 7% 정도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지고 나서 날아가고 나서 이 현대해상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어떤 컨테이너 선사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시장 점유율을 좀 넓혀가면서 오히려 역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다 대부분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정작 어땠었던가요? 뭐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3,000 TU급 어떤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14,000 TU급 8척 해서 모두 12척, 8척, 20척을 갖다 확보하고 조선소까지 막 이렇게 지정하고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네트워크화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걸 조금 드라마틱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죠. 네트워크가 왜 중요하냐면요. 조금 과장된 설명입니다. 정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 국가니까 나가는 화물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컷 북아프리카로 갔다고 해보죠. 들어올 때는요. 예를 들어서 화물이 없다 그러면 빈배로 들어와야 되나요? 물론 이런 일은 없어요. 없지만 제가 드라마틱한 예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네트워크화 돼 있어 가지고 화주와 선주가 잘 교통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거기에서 포르투갈 갔다가 거기서 다시 싣고 인도로 갔다가 다시 인도에서 화물 싣고 서울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아무래도 네트워크화 돼 있다면 화주 입장에서 선주와 이야기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접근이 쉽기 때문에 화주 입장에서도 그런 선주들 그러니까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선주들을 더 고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죠. 좀 전에 우리 캐스터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BDI가 급등하고 있는데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BDI가 보통 급등을 하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BDI라는 게 결국은 건화물 지수, 뭔가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한데요. 그 원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벌크 선종이에요. 철광석도 가지고 오고 석탄도 가지고 오고 근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듭니까? 휴대폰도 만들고 내년 만들어서 자동차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TV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바로 컨테이너가 필요하죠. 그 TV나 냉장고를 갖다가 벌크 선종 그냥 땡볕에다가 싣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BDI가 먼저 움직이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같이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BDI가 이미 올라가고 있다면 이 종목을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종목의 최대 호재는 뭐 20척을 확보했다, 뭐 23,000 TU급, 23,000 TU급이며 정말 웅장합니다. 배가 얼마나 큰지 말을 못할 정도예요. 이거 12척 가져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탄탄한 네트워크화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보유할 수 있죠. 보유하는데 주가가 만약에 반등을 주면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뭐 M&A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와 관련된 뉴스가 있다면 반등을 주더라도 보유. 하지만 그런 뉴스가 없다면 반등 줄 때마다 계속 10주씩, 20주씩 던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